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은행에 예금이 있으니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냐?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지. 자식이 용돈 주면 연금 못 받는다던데.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오해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서울의 72세 조은정 어르신은 예금 4천만 원이 있어 포기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충분히 자격이 되셔서 현재 매달 3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무려 3,6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68세 이준호 어르신은 아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불안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합쳐서 매달 60만 원 가까이를 받고 계십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셨다면 1년에 700만 원이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오해로 인해 1년에 최대 1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막기 위해 잘못 알고 계신 정보, 25년에 새로 바뀐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아셔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 1천만 원이 걸린 핵심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좋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습이 저의 꿈입니다. 나는 은행에 예금이 좀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 혹시 지금도 예금 때문에 신청도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정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통장에 있는 돈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자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4천만 원이 있으면 그걸 다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금리를 적용해서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금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는 생각, 혹시 근거 없는 오해는 아닌가요? 제가 만난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올해 74세신데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돈이 있으니 절대 안 되지 하고 몇 년 동안 아예 신청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예금에서 잡히는 소득은 한 달에 13만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다른 소득을 다 합쳐도 180만 원밖에 안 돼서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결국 지금은 매달 32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예금 5천만 원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혹시 지금 화면 보시는 어르신도 나는 예금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게 혼자 단정해서 신청조차 안 하면 앞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예금이 4천만 원, 5천만 원 있어도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던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대부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골에 오래된 집이 있거나 아파트 한 채에서 직접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집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0세 최모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단독주택이 있으셨는데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신청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계산해 보니 충분히 자격이 되셨고 지금은 매달 3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괜히 안 될 거라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놓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을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살지 않고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소득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 한 채만으로는 연금을 막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74세 김숙기 어르신도 아파트가 있으니 나는 탈락이겠지 하고 몇 년을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괜히 혼자 걱정만 하다가 몇 년을 날렸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신청조차 안 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손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조건에 들어옵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내가 아들, 딸한테 생활비를 조금씩 받는데 그럼 나는 자격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녀가 드리는 생활비는 대부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용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도 나는 자식이 조금 도와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71세 이경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매달 30만 원을 받으면서 이 돈 때문에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몇 년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니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매달 3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괜히 오해만 믿고 몇 년을 손해봤다 하시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매달 30만 원 이상을 놓친다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일까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69세 최규선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딸이 가끔 생활비를 보태주는데 그게 다 소득으로 잡힐 줄 알고 겁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합산으로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받고 계십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나는 자식이 도와주니 자격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 기회를 버리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식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기록에 남아서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괜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나중에 다른 복지 혜택도 못 받는 거 아냐? 기록이 남아서 손해보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조건에 맞으면 지급, 맞지 않으면 그냥 부적합으로 끝납니다. 그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의혹이 드신다면 먼저 궁금증을 해소하셔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월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불이익 생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한다면 그 순간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76세 한모 어르신도 처음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셨습니다. 나는 이미 탈락했으니 이제 끝이지 하고 몇 년을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2025년에 기준이 달라지면서 다시 신청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번에는 조건에 맞아 매달 3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괜히 겁먹고 몇 년을 버렸다며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이만큼 사례가 많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한 대가가 1년에 1천만 원 가까이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70세 윤정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기록에 남아서 기초생활수급 같은 다른 혜택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단정 지으십니다. 이미 떨어졌는데 올해도 똑같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는 혼자 사는 분 기준이 약 20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1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변동이 생겼네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23만 원에서 342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까? 혹시 작년에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올해도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또 포기하셨네요. 비슷한 말이 자주 나오는데 비슷하게 포기하신 경우가 이만큼 많아서 그렇습니다. 72세 오모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셨습니다. 나는 예금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셨죠. 그런데 2025년 새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이번에는 조건에 맞아 매달 3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다시 해보길 잘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시도를 해보니 어떠세요? 포기했다면 영원이지만 막말로 생활비 꽁돈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매달 지급됩니다. 생활비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죠. 68세 최모 어르신도 작년에는 기준을 살짝 넘겨서 탈락했지만 올해 기준이 올라가면서 자격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떨어졌으니 소용없다 하고 계신가요? 남아 계시는 도전 정신을 여기에 발휘해 보세요. 돈 30만 원이 공짜로 매달 들어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식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내가 연금 받으면 자식 세금이 올라간다던데, 자식들 재산까지 다 조사 들어간다던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즉,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 세금이 늘어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75세 강모 어르신도 똑같이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받으면 아들한테 피해 간다더라는 소문만 듣고 신청도 안 하셨죠. 그러다 딸의 권유로 다시 신청했고 지금은 매달 32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계십니다. 괜히 애들한테 피해 갈까봐 걱정했는데 다 헛소문이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헛소문인지 아닌지 진실은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동사무소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가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나는 소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그만입니다. 70세 김순애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으면 자식이 국가 지원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본인 기준만으로 자격이 되어 지금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어르신, 지금도 혹시 망설이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권리지 자녀의 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차가 있으면 재산으로 다 잡히니까 끝이지.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보긴 하지만 차종, 연식 그리고 차량가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자동차, 생계용으로 쓰는 자동차, 장애인이나 농어업용 차량은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감면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내 차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 단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 지레 짐작하셨다면 30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73세 이모 어르신도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12년 된 경차를 몰고 계셨는데 이 차 때문에 기초연금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 금액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득인 정액 안에 들어서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70세 박모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농사 때문에 트럭을 가지고 계셨는데 차가 있으니 나는 무조건 탈락이겠지 하셨죠. 하지만 농업용 차량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돼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정말 걸림돌일까? 아니면 괜히 오해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본인 스스로가 오해를 양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값비싼 수입차나 고급 승용차 같은 차량은 재산으로 크게 반영돼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소형차, 오래된 차는 연금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차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품목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차가 있으니 나는 끝났다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못된 소문에 속고 계신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우 자동차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를 빨리 푸시려면 바로 동사무소에 가세요. 바로 해결됩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거 아니야?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해도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현금 급여에서는 기초연금이 포함돼 계산될 수 있어 수급액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편함을 항상 체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항상 체크해 놓고 이러한 법 적용 시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만이 생기면 피곤해지는 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불편함 없이 일을 진행하려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76세 김모 어르신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기요금과 통신비 감면 혜택이 추가돼 괜히 겁내고 안 할 뻔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보셨나요? 신청을 하니 없던 혜택까지 추가됐습니다. 72세 이모 어르신도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으면 의료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냐?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급여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서 훨씬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수급자니까 해당이 없겠지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고급 정보를 항상 공유한답니다.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류가 잔뜩 필요할 것 같고 괜히 갔다가 헛걸음만 하는 거 아냐? 나이 들어서 글씨도 잘 못 쓰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준비물은 단 3가지뿐입니다. 신분증 하나, 본인 통장 사본, 그리고 도장이나 서명. 이것만 있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들이 다 안내해 줍니다. 글씨를 잘 못 쓰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 절차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어르신들을 위해 하나하나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한 직원 교육이 다 되어 있으니 편하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8세 정순의 어르신은 무릎이 불편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신 1355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고 집에서도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전화 한 통이면 된다니 세상이 달라졌다며 웃으셨습니다. 70세 장성호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글씨를 잘 못 써서 걱정했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10분 만에 신청이 끝나고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화 한 통,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평생 혜택이 달라진다면 미룰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 혹시 지금도 복잡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들르시거나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노인정 가듯이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고민은 전혀 고민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오해나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잘못된 소문 하나가 수백만 원 손해를 만들 수 있고 올바른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든든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르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혜택을 누리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감사합니다.